이번 시간에는 표준 작성 규칙 2강 그림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표준 본문에서 이제 그림과 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림표는 이제 제가 앞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표준의 어떤 어, 문단 밑에 또는 목록 밑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표준 문단 내에 그림표가 들어갈 때 어떻게 위치시키고 어떻게 그림표에 또 번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에서 보시면 틀린 사례와 올바른 사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림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보시면 왜 이게 틀렸냐면 그림 제목은 이렇게 항상 제일 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림 밑에 위치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림을 작성할 때 보면 이렇게 직접 그 어떤 도면 위에 이렇게 뭐 맨드릴의 축부, 블라인드, 뭐 리벳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도면 위에 일일이 이렇게 식별 부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식별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식별 부호 1은 요 일을 말하는 거죠. 1은 맨드릴의 축부를 의미하는 거고, 2는 블라인드 립에서 머리 부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드릴을 지으면서 부착 중에 블라인드 립에서의 발단에 변형되어 축부가 팽창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요거는 이제 우리는 문단이라고 해요. 그림의 문단에는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림에 또 보면 비구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각주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식별부호, 문단, 비고, 각주 순으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밑에 그림 제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작성할 때 이렇게 도면과 식별부호, 그리고 문단, 비고, 각주, 그 다음에 뭐죠? 그림의 제목,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그림을 표현할 때 유의할 사항은 아까 우리가 사례에서 설명드렸죠. 그림 자체 문자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림은 숫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그림 밑에 별도의 식별 부호로 설명해야 된다. 길이는 기울임체 기호로 사용해야 되고, 식별 부호는 그림 밑에 위치시킨다. 그렇죠? 식별 부호 쓰시고, 그다음에 그림의 문단은 식별 부호 밑에 기술한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비고는 문단 밑에 위치시키고 각주는 비고 밑에 위치시킨다. 그림의 제목은 각주 밑에 이렇게 복여같이 위치시킨다. 단위가 동일할 때는 그림이 우측 상근에 표시한다. 그림의 문단과 각주에는 요구사항을 포함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게 이제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셔가지고 그림을 표현하실 때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선화 형태여야 된다. 그림은 컴퓨터로 생성된 사파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공공의료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표준 내에 하나만 있을 때도 그림 밀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슬래시하고 그림 제목. 그래서 그림의 호칭 및 제목은 그림의 아래에 수평으로 중앙에 위치시켜야 된다. 그림의 중앙에 위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호칭과 제목은 줄표로 분리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림 1 이렇게 줄표, 그 다음에 그림 제목 이렇게 해라는 얘기예요. 그림의 번호 부여는 개요 및 표준 본문 머릿말 부속수를 제외해서 일련 번호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개요에도 이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본문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표준 전체에 그림이 10개다. 머릿말 부속설을 제외한 나머지 그림이 10개다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번호를 일련 번호로 부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그림 표현할 때 이제 단위가 동일하다 그럴 때는 이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단위 표시를 해주면 돼요. 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식별부호 그렇게 쓴다고 그랬죠? 예. 식별부호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식별부호 이제 이걸 이제 식별부호 한 다음에 1, 2에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저 그림의 문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비고 각주라고 그러죠. 각주 밑에 그림 제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형태로 양에 대한 모든 단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적절한 설명은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동일 단위라는 걸 이렇게 위치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 이제 그 비구가 여러 개 있다 그러면 같은 그림에 여러 개 비구가 있을 경우는 비구 1, 비구 2, 비구 3 이렇게 나타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림의 비구에는 요구사항 또는 표준을 사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림에는요. 예. 예. 그림의 비고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각주에는 또 포함이 돼요. 예. 예. 여기 보십시오. 요 이제 비고 밑에 있는 요 A, B 돼 있는 각주죠. 예. 여기는 또 요구사항을 포함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놓치기 쉽거든요. 표준 작성하실 때 작성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에서 여러분들 유의하실 사항은 자, 단위가 동일할 때는 그림 위치에 단위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비고에는 어떤 요구사항 이런 내용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그림의 각주에는 요구사항을 포함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잘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표는 간단해요. 그림보다는. 표의 제목은 그림과 반대로 표의 위쪽에 위치시킵니다. 여기 유의사항 한번 보실까요? 표의 제목은 표의 위쪽 중앙에 위치시킨다. 표의 문단, 비고, 각주는 표 안에 위치시킨다. 표 안에 위치시킨다. 그러니까 표에 예를 들어서 문단, 비고, 각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표 밑에 이렇게 별도의 또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비고, 각주를 표 안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표를 만들지 않고 이 틀린 사례 이제 올바른 사례가 되어 있는데 왜 틀렸느냐? 여기는 표를 안 만들었어요. 틀린 사례는 그렇죠? 여기 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표의 각주는 그림과 같이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면 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표현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때 사용하여야 한다. 단일의 표는 표 1로 호칭해야 되며 표의 호칭 및 제목은 표 위에 수평으로 중앙에 위치시켜야 된다. 그림과 똑같아요. 표의 호칭은 제목은 줄표에 의해서 구분해야 되고 표의 번호 부여는 개요부터 동일합니다. 그림과 동일하게 일련 번호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표준 내에 예를 들면 서비스 표준 내에 또는 제품 표준 내에 표가 5개다 그러면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이런 형태로 일련 번호로 번호를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단위가 다를 때 이렇게 단위를 각각 이렇게 밑에 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위가 동일하다 그러면 우측에다가 표시해 주면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항 아래 단위 표시를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위가 동일하다. 그러면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표 위에다가 표 우측에 이렇게 단위 가로하고 땡땡하고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표준 같은 경우에 작성하실 때 되게 이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이제 이렇게 보기 일과 같이 이렇게 표를 작성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변경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같이 또 표에도 비고가 이렇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 그럴 때는 비고 1, 비고 2, 비고 3 이렇게 합니다. 근데 비고가 하나다 그러면 그냥 비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표의 비고에도 그림과 같이 어떤 요구사항,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표현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문장 말미 표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뭐 하여야 한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비고에 표현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좋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표의 각주에는 뭡니까? 요구사항을 포함해도 된다. 표의 각주는 이렇게 위첨자 형태로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림과 표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